성공이란 무언가? 성공은 왜 중요할까?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죠.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살펴보자. 어린 시절에는 처음으로 용돈을 받는 일도 잠자리 들 시간이 지났는데 놓을 수 있는 일이 성공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더 관심을 끄지 못한다. 10대의 시절의 성공은 자신만의 침실이나 스마트폰을 갖는 것, 20대로면 생애 첫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 이렇게 성공은 경제, 영성, 신체, 정서. 성공은 중요하다. 성공은 자신의 의무다. 성공은 한계가 없다.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을 생각해보자. 지속적인 성장이 없다면 기업이든 꿈이든 심지어 어떤 인종 전체든 하나의 독립된 실체는 더는 존재하지 못한다. 마음속으로든 대화하면서이든 절대로 성공을 중요하지 않다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성공은 필수다. 성공은 필수다. 성공을 폄하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라는 말처럼 성공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달콤한 말들이 너무 많다. 제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극심한 경기 침체가 닥치면은 사람들은 이런 듣기 좋은 어설픈 말만 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는다. 지난 몇 년간 벌어진 혹독한 경제 위기를 겪으며 자신이 그동안 성공의 중요성을 얼마나 가소평가했는지 성공한 사람의 자존감에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누군가 성공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이 그런 말을 하면 나는 흔히 이렇게 되묻는다. 당신이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일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싶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라. 당신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이든지 성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성공. 성공은 당신의 의무다. 나는 어떻게 패배자의 늪에서 벗어났나? 성공을 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을 받아들이기 했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다.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17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그 중에 성공을 가르쳐주는 과정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 나는 내 인생에 경쟁을 올리며 각성의 계기가 되어진 두 번의 놀라운 전환을 경험했다. 두 번 모두 내 존재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에 찾아왔다. 첫 번째는 25세 때 일어났다. 그전까지 내 삶은 초락이 이를 데 없었다. 방향과 목적이 없던 나는 20대에 죽어가고 있었다.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주변은 패배자로 가득했으며 당시 나는 세일즈를 했는데 그 일을 하찮게 여겼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바꿨다. 세일즈에 몰두해서 커리어를 쌓겠다고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각성은 50세에 일어났다. 당신은 대공황 이후의 최대 경기 침체였다. 말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수십억 명의 개인, 회사, 산업, 경제 전체의 생존이 위태로웠다. 이 두 가지 인생의 전환점 덕분에 나는 온전히 삶을 살려고 성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성공을 바라는 올바른 자세는 한때에는 나도 성공에 전념하지 못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그때의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바라본다. 성공을 선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사람은 성공을 이루는 절대적인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의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정신이 없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늘어놓느라고 남은 인생을 허비한다. 우리 가족은 성공을 매우 중요한 일, 가족의 생존이 걸린 일로 여긴다. 생존의 일. 자, 훌륭한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감을 지닌 것과 같은 식으로 성공의 개념에 접근해야 한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모에게 영예이자 의무이며 우선순위이다. 성공. 행동하는 사람만이 운을 얻는다. 원하는 일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잠시 싸우고 울지만은 그 대처에 자신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아무리 운이 좋고 인맥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하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이 운이 좋아 보이는 것은 성공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성공을 낳기
때문이다. 성공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세상에 널리 알린 커넬 샌더스는 자기는 아이디어가 채택되기 전에 무려 80분 넘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베스턴 스텔론 영화의 각본을 단 3일 만에 썼고 영화는 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각본을 썼을 당시 그는 돈 한 푼 없는 빈 털털이었다. 아파트 난방비를 낼 형편이 안 되었고 심지어 음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50에 팔아야 했다. 어떤 성공이 행운의 결과처럼 보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운이 성공을 만들지 않는다.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행운을 얻는다. 성공을 당신의 의무이자 습관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이제 성공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워진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력 같은 것을 지녔다고 묘사되기까지 한다. 자기력. 눈 떠보니 성공했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공은 언제나 앞서 한 행동들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성공이 이 자신의 것이라고 정신적, 영적으로 주장하면서 성공을 이룰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얻는 결과다. 장담하건대 당신과 당신 가족, 회사가 성공을 책임이자 윤리적인 의무로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즉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공을 의무로 생각을 하자. 자, 성공은 한계가 없다.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공에 접근하는 방법만큼이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정리되는 제품은 규격과 양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뤄낼 수 있는 성공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공을 희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누군가가 성공을 얻으면 자신이 성공을 이룰 능력이 억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은 아이디어, 창의력, 제조, 독창, 결단력 등에서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은 절대로 희소하거나 부족한 법이 없다. 정치와 언론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성공의 한계가 있다는 개념을 영속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그것을 당신이 가지면 나는 가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많은 정치인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널리 흩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의 발언은 늘 이런 식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당신을 더 잘 돌본다. 내가 당신의 삶을 더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세금을 줄여주겠다. 나는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을 약속한다. 내가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여주겠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남들과 정치나 종교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쪽이 뭔가를 잃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은 실패한다는 잘못된 믿음, 경쟁의 개념에서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패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한 명의 승자가 가리는 것이 목적인 보드 게임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나 인생의 성공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그런 제약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금융계 전설 워런 버핏은 성공은 다른 사람의 투자 전략 때문에 제약받지 않았다. 성공의 한계를 걷는 잘못된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시기하고 반대하고 불공평하고 말하거나 크게 성공한 사람이 부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언론은 일자리, 돈, 기회, 심지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끊임없이 쏟아낸다.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는가.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뽑는 데가 없어요 라고 불평은 또 어떤가. 하지만 20%의 사람이 실직 상태라고 해도 80%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 이것이 이 현실이다. 한계 긋기 마인드셋을 나는 바로 이곳에서 목격했다. 우연히 우리 옆집에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살고 있다.
그는 대단히 뛰어난 톱스타 배우다. 그의 집과 우리 집 사이 도로에는 움푹 팬 구멍들이 나 있었는데 시에서 나서서 수리해 줄 것 같지는 않았다. 도로 끝에 사는 또 다른 이웃은 그 영화 배우가 영화 한 편으로 2천만 달러를 버니 그가 도로를 수리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했다. 나는 성공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인드셋에 충격을 받았다. 단지 요청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이유로 도로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니. 오히려 내 생각은 나머지 이웃들이 그를 대신해서 도로를 고쳐야 한다는 쪽이었다. 그가 우리 동네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았는가? 어느 방송인이 엄청난 출연료를 받는 계약을 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하지만 사람이 돈을 창출하고 그 돈을 기계가 찍어내는 것이다. 심지어 돈에도 한계가 없다. 돈에는 하락가치만 있을 뿐이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한 개인에게 4억 달러를 지급하는가? 그러면 당신 역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용기를 얻어야 한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마인드셋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단순히 꾸며낸 개념임을 나는 알게 됐다. 기업이나 조직은 당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득한다. 다이아몬드, 기름, 물, 깨끗한 공기, 시원한 날씨, 따뜻한 날씨, 에너지 등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득하면 긴박감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네 명분을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동시에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이 어떤 식으로든 제약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성공을 이루어낼 능력을 스스로 해치게 된다. 한계를 정하는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성공을 전환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 사실상 나의 성공 기회를 창출해준다고 이해해야 한다. 성공이 일부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거나 성공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당신과 나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있다. 당신과 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누구든지 누구의 성공이든 어떤 성공이든 당신에게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을 가져준다고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성공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성공할 사람들의 마인드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 모든 일을 피해자 행사는 그만둬라. 나는 이 장의 제목을 병신처럼 굴지 마라로 정하려다가 혹시 기분 상할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물러서기로 했다. 1등이 아니면 꼴찌다라는 책을 출간한 뒤에 나는 병신처럼 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 글을 쓰려고 했다. 이 말이 몹시 마음에 들어서 어딘가에 꼭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병신처럼 굴지 마라가 이 장의 완벽한 주제라고 생각했다. 징징대고 두들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을 성공을 끌어당기지도 창조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다루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선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성공하려면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남탓만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단한 행동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핑계만 대며 시간을 허비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 앞서 무수히 이야기했듯이 성공은 당신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성공은 당신과 당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생긴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개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성공이라는 게임에서 좋은 결과를 낼 리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조차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나타낸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 장을 싫어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실수로 이 책을 골랐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터득하고 피는이라는 도구를 휘두르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쌓아나가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이 행성에서 노예로서 지위만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 또한 통제하지 못한다.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해서 게임과 게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게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인생에는 없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결코 안정감을 얻을 수가 없다. 책임감을 다른 편에 전가하려고만 할 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의 결과에 절대 책임지지 않고 나는 불쌍한 피해자야. 안 좋은 일이 나한테만 너무 자주 일어나.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내게 발생한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력을 강박적인 욕구에 따른 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강박적인 것은 아니었다. 자, 나는 전기세를 밀리지 않고 냈는데 지금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난방을 하지 못하고 물을 끓일 수도 없고 냉장고나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성공은 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태를 행정당국에 떠넘기기가 좀 어렵다. 전기가 없어서 조명열, 멀쩡한 음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은 성공과 거리가 멀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닐 때에 비로소 유용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아마 당신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미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 상황은 단지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내가 예비 발전기를 미리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상황은 불행도 아니고 나쁜 사건도 아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병신처럼 굴지 말고 예비 발전기를 구해라. 아참, 예비 발전기를 사려면 돈이 든다. 하지만 3일 동안 전기 없이 지내며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처럼 일단 통제력을 행사하고 책임감을 키우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성공적인 해법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자신에게서 찾아라. 누군가 뒤에서 내 차를 들이받았다고 생각해보자. 명백히 뒤차 운전자의 잘못이다. 그 사람이 화가 나겠지만 나는 피해자의 입장만 정말 취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아, 난 정말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당신은 상대방의 명함을 받거나 TV방송으로 그 사고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지와 관심을 얻으려고 하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공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면 그다음부터는 피해자 행세는 그만둬라. 대신에 초돌사고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불편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법을 숙지하라. 10개의 법칙에는 엄청난 행동량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좋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나게 하려면 피해자처럼 행동할 여유가 없다. 피해자에게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쁜 일을 부르는 짓만 한다. 피해자 행세하는 사람의 일생에는 수많은 나쁜 사고와 불행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난다. 존재한다. 성공한 사람은 이와 정반대 태도를 취한다. 당신 역시 그래야 한다.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말이죠.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당신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자신이 가장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 또한 사람을 자기 삶으로 끌어당긴다는 개념에 많은 사람은 동의한다. 또한 자신의 이해력이나 정신력을 일부만 활용한다는 데도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예전부터 비난할 대상을 계속 찾기 위해 뭔가 사고를 일으키려고 자신도 모르게 미리 결정해 두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사별 가치가 있다. 어떤 사고에 연루되려면 완벽한 순간에 정확히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 수천 명의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은 추돌 사고를 나는 당했다. 나는 사고를 당할 바로 그 시간에 출발했고 수백 개의 다른 도로를 놔두고 사고가 난 그 도로에 가다가 바로 그 순간에 사고 지점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주의 산만한 운전자 바로 앞에 있다가 추돌 사고를 당했다. 성공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장담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수준보다도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한다. 아마 내가 더 일찍 출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속도를 줄였다면 사고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도로를 갔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는가? 그저 우연한 사고일 뿐이고 운이 나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불운하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혹한 세파에 시달리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당신은 온갖 일들이 그저 운이나 우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어떤 일이든 당신에게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일은 바로 당신 때문에 생긴다. 경찰이 사고 접수를 할 때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보험사는 잘잘못을 떠나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할 것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피해자를 처치할 때마다 정말로 피해자가 된다.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피해자 행사를 하는 한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성공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성공은 우연한 예정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다.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공이 우연히 생기거나 일부 사람에게 생긴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성공.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행동량을 10배 더 높은 수준으로 늘릴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나 책이 성공은 예정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공은 당신이 통제하고 책임진 결과로 생겨나는 어떤 상태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징징대고 투덜대며 피해자를 처치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 신념을 갖고 살아라. 병신처럼 굴지 마라.